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난달에 이어 페이퍼 프로그램 온라인 세미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이거를 이 콘텐츠를 만들 때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재밌는 것도 재밌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익한 방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콘텐츠를, 네, 안녕하세요. 정현철님. 안녕하세요.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 저희가, 하드웨어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 모시기도, 사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분들한테 뭔가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출연료를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전문가분들을 모실 때 이제 저희가 항상 죄송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분은 저희가 하드웨어 개발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죠. 하드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주시고, 매니징 해주시고, 프로젝트 자체를 하는 이제 굉장히, 최근에 스타트업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다우엔텍의 최동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다우엔텍의 최동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하드웨어 설계한 지 이제 거의 한 18년 정도 되고, 특히 이제 IoT 관련 제품들, 그리고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한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한 지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되고, 처음 개발한 프로젝트가 80개에서 100개 정도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셨네. 예, 제가 엄청 많이 하셨네. 실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들을 오늘 좀 나눠드리고, 제가 좀 거창하게 가성비 설계라고 표현했는데, 제목을 좀 더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최소한의. 중요합니다. 예. 네, 그럼요. 누구한테 눈탱이 안,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죠. 그럼요. 네, 눈탱이 안 맞는 네. 방법을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사실은, 페이퍼 프로그램에 저희 프로젝트를 의뢰를 하기도, 인터프스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의뢰를 하기도 너무 수량도 적고, 네. 예산도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가서 저희가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견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들고 와서 저희한테 이거를 되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주시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견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견적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건 거죠, 사실상.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그 부분에서 피하셔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검색해서 업체를 찾아가시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일이 인터넷에 광고를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없는 회사면 주변에 소개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 주변의 경험들 통해서 소개를 받으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분들이 파트너사를 찾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는 방법일 건데 네.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 프로그램이나 또 다른 스타트업들 이제 개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최소한의 이제 검증된 업체들을 병행해서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거 특정 뭐 그냥 당근이 카페나 이런 특정 카페들에 가서 개발사를 찾는 경우는 그 숨은 고수들이 당연히 많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숨은 고수를 찾는 것들은 당연히 좋은 솔루션이 되죠. 왜냐하면 웹상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인 개발들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일 자체도 저희 같은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쪽에 들어오는 일 자체가 퀄리티가 높지 않듯이 반대로 그쪽에 있는 분도 퀄리티가 높지 않은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네. 특히 직장 다니면서 알바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검증된 프로세서를 통해서 초기에 접근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굉장히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저희 회고 프로그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실 말씀들을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은 네. 네, 제가 조금 챕터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세미나는 이제 순수하게 하드웨어 관점에서 바라본 가성비 설계 쪽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구 쪽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또 좋은 시간 잡아주셔서 이제 다른 분야 쪽은 또 설명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사실은 회로가 이 하드웨어 쪽이 제품에 어떻게 보면 한 MC를 50%에서 70% 일반적인 제품들 차지하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저런 부분에서 부품 하나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딜리버리가 엄청 길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가형 대치품들이 있는데 특정 벤더를 지정해서 굉장히 비싸게 사와서 납기가 길어진다거나 하는 굉장히 이렇게 난감한 경우들을 많이 그렇죠. 봤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뭐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뭐 기획하시고 이런 분들 계실 건데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대부분 외주 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외주를 줬을 때 이분들이 설계가 그래도 아니면 지금 접근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최소한의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닌지 정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깊게 뭐 설계를 하는데 하는 기술적인 내용들 아니니까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한 번씩 좀 흘러볼게요. 저희가 제일 제가 이 제품에서 중요해하는 게 본인이 만드는 제품의 그 그레이드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이엔드 제품이 아닌데 다들 처음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은 애플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렇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기구나 뭐 회로 같은 것들이 당연히 수량도 많고 그런 물량들을 베이스가 받쳐주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무선 충전기, 뭐 선풍기, 마우스, LED만 들어가는 이런 사은품 디바이스들. 네네네. 상당히 저가형 제품인데 외관은 막 메탈 느낌이 나고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네. 그 매트, 네. 그 세라믹 피니시 이런 거 좋아들 하시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제품가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가격이 3만 원 이하인 제품들은 이게 제가 뭐 한국 업체지만 중국산 부품의 적정한 활용이 이제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 초창기 개발할 때만 해도 중국산 자체가 가진 한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품질, 뭐 납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품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실 중국산이 아닌 부품이 오히려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중국산 중국의 브랜드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뭐 삼성의 삼성의 칩이 아니고 네. 도시바의 칩이 아닌 중국 어떤 브랜드의 제품들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TI라고 하는 텍사스 예, 인스트루먼트. 예. 네네네네. 그 파워나 아니면 리니어나 이런 파워 쪽 굉장히 잘 만드는 글로벌한 회사들 제품이 있는가 하면 뭐 중국산에 이제 처음 듣는 밴드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밴드들이 있는데 가격이 한 3배가 차이 나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품질도 3배가 차이 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가성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가형 중국산 칩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세이빙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산 칩이라고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는 중국산 너무 많이 쓰는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보다는
제품 자체의 단가가 낮다 그러면 현재 이제 로컬에서만 구하는 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칩들이 얘들도 이제 조금 글로벌하게 유통들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 거는 수출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데이터 시트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 시트들이 있는 부분들. 중국어가 되는 사람은 그냥 사서 쓸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이래 글로벌 사이트들에도 중국 부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는 노하우도 이따가 좀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개발사한테 중국 부품 쓰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는 배제를 좀 하셔야 된다. 중국 부품도 좋으니, 로컬 부품도 좋으니, 중국 로컬 부품도 좋으니, 가격만 나갔다 그러면 적당한 품질의 부품들. 그래서 중국 부품들을 꽤 많이 잘 알고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중국 생산도 필요하시면 중국 개발도 한번 검토를, 이런 제품들은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이제 특히 과제로 하는 개발들이나 결과물들만 뽑아내는 과제는 여기 써있듯이 고신뢰성 부품, 아까 말한 TI나 이런 검증된 부품들 가지고 쭉 설계해 놓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생산할 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나오겠죠. 납기가 12주, 16주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좀 할 수 있는 중고가형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특수 리테일 시장에 판매가 되면서 이제 소비자 판매가가 10만에서 20만 원대 이런 제품들인데 이런 부품들도 설계했을 때 저희가 가장 좀 피해야 될 게 모듈을 좀 많이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모듈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신가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IoT 제품들을 좀 많이들 개발하니까 블루투스 제품을 하신다. 그러면 칩셋으로 블루투스를 풀어 썼을 때 가격이 한 2불대 정도 MC가 나오거든요. 근데 모듈을 쓰게 되면 모듈 자체만 2, 3불대 부품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또 MCU가 또 달라붙고 이제 그런 것들이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PCB가 2장이 들어가고 SMT 공정이 2번 이루어지고 제조 공정이 2번, 마진이 구조 2번 다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블루투스나 RF 부품들을 좀 대량으로 생산을 하실 제품 형태다 그러면 저거를 모듈을 사용하는 업체보다는 조금 풀어서 온보드를 시킬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들이 초반에 이런 것들을 한번 업체를 잘못 만나고 그러면 뒤에 개발하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이걸 풀어서 인증 새로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본인들 생각하는 제품들이 한 1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면 모듈만 풀어 쓰는 것만 해도 2, 3천 원의 가격 세이빙이 되거든요. 그러면 판매가에서 한 6천 원에서 만 원대의 세이브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필히 그렇군요. 네, 모듈을 좀 안 쓰시는 쪽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소량 생산 고가형 제품들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하라는 말씀은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시장에 없는 부품들을 쓰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부품의 뭐 대량 소량 개념이 좀 사라지고 고실행성 부품을 사용하시고 시장에서 이렇게 소량 구매가 가능한 부품들로 설계를 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저희는 되게 비싸게 파는 뭐 제품 300만 원짜리 고가형 제품인데 아주 좋은 부품을 썼어요. 근데 이 부품을 사려고 보니까 MOQ가 3,000개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300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3,000개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두 가지를 좀 올려놨는데 디지키하고 마우저라고 하는 부품 구매 사이트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디지키나 마우저에 가보면 여기 주문 가능 수량들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품들을 선정했다 그러면 마우저에 이제 이게 시장에 있고 마우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재고들이거든요. 대부분은 마우저에서 이런 재고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유통이 많이 되는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고 현황들을 한번 파악해 보면 이게 7만 개 깔려 있으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동안은 내가 소량 생산하는데 부품은 마음대로 소싱이 된다는 마음대로 얘기네요. 소싱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1,500개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네.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아마 1,500개 구매했을 때 가격대가 있고 한 개 최소 구매 수량이 한 개 구할 수 있고 네, 여기 이제 소팅들을 하면 최소 주문 수량 한 개 이상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단종 여부도 꼭 확인하시고 사이트가 디지키 마우저 뭐 되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 네네. 정보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좀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단종 여부 같은 것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한눈에 좀 확인할 수 있는 특히 회로 쪽을 전문적으로 설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핵심 부품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거쳐보시는 게 네네. 혹시나 설계했는데 이거 단종된다는데요. 이렇게만 한번 던져주셔도 개발 과정에서 부품을 아마 좀 변경하실 수 있는 네네네. 좋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게 사이트가 보일까요 혹시?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잘 나오네요. 네. 자, 그러면 BOM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1차 BOM이 받았어요. 그 업체에서 BOM 좀 한번 줘보시죠. MC 좀 기재해서. 그래서 이게 실제 MC가 뭔가요? MC라고 매출리얼 코스트라고 부르는 재료비군요. 예, 재료비. 이제 하드웨어의 이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BOM의 이제 부품 단가를 받아서 했을 때 요거는 실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의 BOM을 제가 좀 띄워서 볼게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김제임스님. 네. 그런데 IoT 기기라면 1,000개 만들려고 개발하고 금융파고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제품군 따라서 마진율이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근데 저희 고회사 중에 1,000개를 타겟으로 나눈 부품들이 있어요. 그런 게 IoT 기류긴 한데 특수 타입 목적들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을 조금 타겟을 하거나 아니면 산업용 해서 제품 이제 단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컨설팅하는 이제 고객사 중에는 그 벽에 설치되는 그 이끼를 키우고 이런 형태의 부분들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가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부품들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1,000개라고 하더라도 개발하고 금융 파고 해서 계산이 남는다라면은 뭐 수익이 되고 이제 자기 회사를 알릴 수가 있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면은 1,000개라도 금융 파고 개발하고 하셔야죠. 네. 아마 이제 향후 있는 세미나들에서 이제 1,000개들을 이제 제조하기 위해서 기구적으로 가성비 좋게 설계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이 아마 해주실 거죠. 기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수량이 낮았던 회사가 양산이었는데 60대를 만들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죠. 단가 한 대가 120만 원 정도였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IoT 기기라고 하더라도 싸지 않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도 500개짜리 하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뭐 그것도 있고 하니까 1,000개도 분명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하던 말을 좀 이어가면요. 이게 실제 이제 저희 고객사 BOM인데 제가 주요 자재는 좀 지우고 이제 부품이 한 76종, 78종 정도 들어가는 꽤 이제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IoT 기기인데 이런 부품이 만약에 MC를 저희가 처음에 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매입가 기준으로 소팅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격들이 보면 16개 품목이 이게 전체 매입 금액이 9,100만 원인데 요 16가지의 매입 금액이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머지는 이걸 아무리 우리가 가성비 좋은 부품으로 바꿔봤자 제품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요.
배제를 하시고 상위 30% 적긴 20%에만 집중하셔서 여기에 가격들을 낮추는 작업들을 쭉 해보시면 MC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국내에서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보통 저희가 자재를 매입하게 되면 직접 대리점을 컨택하거나 또는 에이전트들 통해서 부품들을 구입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중국 쪽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격을 한번 대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초기 매입 단가가 저희가 9천만 원이었어요. 이 상위 16개 품목이 9천만 원이었는데 요거를 중국 쪽 에이전트 통해서 중국 쪽에 있는 부품들로 간단하게만 이렇게 대치를 해보니까 매입 금액이 7,700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미 15%의 가격 세이브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브랜드나 그 제조사를 보면은 노르딕도 있고 원세미도 네. 있고 알프스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전부 다 중국 제품으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저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인 네. 거네요. 그 떨어지는 이유들은 지금 이제 결국 이는 벤더 제조사가 가격을 책정할 때는 한 번에 매입하는 양을 보고 가격들을 책정해 주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글로벌하게 생산 물량이 크다 보니까 중국 쪽 대리점에 나가는 가격대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뭐 화웨이 납품하는 대리점이 하나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대리점이 한 번에 100만 개를 사가요. 그러면 100만 개 제가 요 거리 센서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개를 화웨이에는 2불에 공급해 준다. 그러면 이 업체는 110만 개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만 개는 원래 뭐 이제 텔레토지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가정들인데 이 10만 개는 일반 시장 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파트 넘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부품인데 중국에서 구매했을 경우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요것들을 뭐 100% 제가 한 가지 이제 예시를 간단하게 든 거고요. 중국에서 구매하는 데 이걸 100% 권장은 왜냐면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신 이제 회로 개발 업체랑 같이 한번 조율을 해보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위 20%에 대해서 초기 개발 단계, 그럼 이게 단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럼 대치품 같이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싼 부품들은 그냥 두고 네. 비싼 부품들 집중해서 네. 가격을 낮춰라. 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집중하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에이전트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턴키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 국내에서 이런 사이트에서 좀 검색해 보셔야 되는데 부품 턴키 구매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국내 대리점 정식 대리점 가격보다 중국 턴키 업체가 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양산을 만약에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 중국 쪽 턴키 업체 통해서 대리점에서 이걸 만약에 2,9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중국의 유통 턴키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니까 2,600원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품목들은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한번 거치자. 그렇게 해서 15% 세이브를 하면 MC 15% 내리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나오죠. 예. 크죠. 예, 이건 단순히 그냥 턴키 업체에 비용 한번 던지고 가격 비고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세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한번 거쳐보시는 게 어떻겠냐. 네, 제안 드리는 거고 특히 또 개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좀 대치를 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치품 한번 검색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제가 이제 드리는 것들은 혹시라도 저희가 의뢰한 업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게 설계하는 경우를 내가 알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TI에 이제 아까 말한 정말 좀 TI가 되게 글로벌한 사이트니까 이런 회로도 주고요. 이런 TPS 5481이라는 부품을 선정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시트에는 회로드도 있고 근데 여기 인덕터는 10마일을 쓰라고 나오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벤더까지 딱 지정을 해줘요. 이 부품을 쓰면 자기들이 개런티가 되었다죠. 그러면 쉽게 설계하고 싶은 개발사는 이 부품을 그대로 쓰겠죠. 네, 왜 검증이 됐으니 이슈가 없을 거니.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마오저우에 가서 이 부품 동일한 파트 넘버 74333-210이라는 부품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계단 가격이 2,700이나 인덕트 치고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설계를 해두면 시장에 구하기도 힘들고 하나 2,700원짜리가 내 제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디지키나 마우저가 좋은 게 제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스펙들을 초보자도 좀 알기 쉽게 데이터 시트보다 훨씬 요 디지키나 마우저에 오는 스펙들이 부품에 있어서는 핵심 스펙들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 대치를 잘 해도 부품들이 대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 다음 링크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검색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저에 와서 인덕터 아까 전에 스펙에서 봤을 때 10마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잘 모르셔도 한번 쭉 봐보세요. 쭉 봐보시면 용량값이 나오는 인덕터스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또 똑같은 요거 부품 스펙 가진 거랑 아까 전에 지금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 인덕턴스라고 연결되는 요 스펙을 찾아가지고 10마이라는 선택하고 필터를 적용하면 시장에 있는 재고들이 나오는 요런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격으로 한번 소팅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4,000, 2,800원짜리들이 1,000원대로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것들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직접 설계하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의뢰한 그 개발사에서 좀 너무 비싼 부품을 쓴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야. 아까 상위 10개, 20개 항목 중에 이게 들어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뭐 이사님, 대표님 요거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정도만 해주셔도 이게 가성비 올라가는 설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거쳐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TI 거를 왜 자꾸 갖고 오냐면 이 IoT 기기들 저희가 개발한 것도 그렇고요. 다른 회사나 다른 구회사들이 개발한 것도 보면 이 TI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가장 레퍼런스가 좋고 특성도 좋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TI 부품들이 TI가 최근에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대리점이 없어요. 직접 하는 거. 네, 직접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여기 직접 구매를 굉장히 쉽게 왜 파트 넘버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동일한 거를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에 파는 가격이 요거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우저 하는 일반 유통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TI 부품을 검색해 보니까 1000개에 뭐 1,800원 정도 가격이 네네. 나와요. 근데 동일한 여기 파트 넘버 친절하게 풀 파트 넘버 알려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TI 홈페이지 가서 동일한 부품을 찾으면 여기 쭉 내려보시면 샘플가에 대한 가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가격들이 아마 부품 구매 사이트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비싸게 들어온 것들을 TI 같은 경우는 직접 요 판매하는 가격이 거의 유통하는 가격이 비싸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한 벤더들 많지는 않은데 TI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품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풀 파트 넘버랑 여기 3,000개, 250개 해먹에 따라 가격이 좀 달라지지만 요 가격이랑 내가 받은 BOM을 한 번만 비교를 해보자. 네네네네. 얘보다는 싸야 된다. 싸든가 동일하든가. 근데 저희가 가격들을 받아보면 일반 유통업체 중에도 여기보다 비싸게 유통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요 한번 거쳐서 가는 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로 쪽은 뭐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PCB 사양 선정을 좀 하면서 이제 부품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PCB도 이 회로에서 하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질들이 뭐 CM 온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웬만한 부품들은 제가 FR4 PCB라는 재질의 PCB를 쓰고요. 녹색으로 뭐 색깔은 중요하지 저게 제일 않은데 흔하게 보이는 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고주파 RF에 쓰는 테프론 PCB들이 있고 오, 굉장히 좀 고가의 비싸겠군요. 예, 라이다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20기가 이상의 RF에 사용되는 PCB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나 형상이 상학적인 형상에는 그런 이제 FPCB랑 플렉시블 PC 필름에 들어간 PCB도 사용되고요. PCB하고 PCB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삼성의 소형 제품들 보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쓰는데 리지드 PCB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 PCB 대비 단가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고 굳이 가능하시면 이렇게 커넥터를 쓰시는 방법들을 이런 니지들을 쓰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컴팩트해지는데 MC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을 그렇죠.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들을 좀 채용하시는 쪽으로 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B의 이제 사양이 단가에 이제 PCB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일단은 크기입니다. 크기가 클수록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기구가 이만하니까 기구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니까 카메라 잠깐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구가 굉장히 크니까 PCB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크게 해놔요. 이만한 PCB를 기구 제품이니까 이만한 PCB 만들어 놓고 부품들은 띄엄띄엄 커넥터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네요. 이만한 부품이 있으면은 PCB는 요만큼만 들어가 있으면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설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PCB가 이만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품을 그냥 PCB 반을 줄였어요. 가격이 반으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PCB 가격이 사이즈가 한 2만원 제품이면 가격대가 한 3,000원, 4,000원대 되는데 반 가격이 2,000원대로 떨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면적이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요. 모니터 좀 다시요. 그 다음에 이제 층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층에서 4층 PCB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쪽에서 좀 구성을 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하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품의 피치가 굉장히 좁은 경우에 그 블라인드 PCB나 빌더 PCB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품의 1층, 2층가 그러니까 레이어가 만약에 6층이다 그러면 1층, 2층만 통과하는 레이저 드릴 뚫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조하는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거 쓰게 되면 이제 제품가가 레이저가 어느 만큼 들어간다는 게 컨트롤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1, 2층만 뚫고 3층에는 패턴을 또 써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볼의 피치가 굉장히 좁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가급적 볼 피치가 좀 넓은 부품들로 해가지고 볼피치라는 거는 이제 부품의 크기인 건가? 부품의 이제 단자들끼리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 그 사이에 이제 드릴이나 이런 것도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BJ 타입이라고 IC 아래쪽에 볼이 동글동글하게 달린 타입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IC가 보면 바깥쪽으로 다리가 나온 리드가 달린 타입이 있고 지네들같이 생긴 거. 최근에 우리 핸드폰 PCB나 CPU들 아래쪽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형태들이 있거든요. 동으로 이렇게 점빠바바박 찍혀 있는 거 그런 거. 그런 것들의 이제 피치가 저희가 보는 건 0.5mm. 볼 피치가 0.5mm 이하 부품이 들어가면 걔는 빌더 PCB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부품을 선정할 때도 0.8mm짜리 부품이 있으면 패키지가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쓰면 개발 기간도 짧아지고 생산 기간도 짧아지고 가격도 낮아지고 근데 레퍼런스가 되어 있다고 또 그냥 써버리면 그런 것들이 제조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재질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될 거고 표면 처리는 뭐 이제 금도금이 조금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단가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두께가 높아지면 가격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예,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도 더 들지 않나요? 이게 원판이 두께가 정해져 있는데 0.5에서 2T는 PCB 업체들이 재고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가격 상승 요소는 전혀 없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색깔에 따라서 가격이 또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양산을 하는 업체면 이 컬러에 대해서
가격 책정을 별도로 하지 않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한샘 디지텍이라고 아마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샘플 PCB 만드는데, 그렇게 샘플을 하는 데들은, 색깔, 컬러에 따른 비용은 좀 받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제가 방금 한샘 디지텍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뭐, 정확하진 않는데,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 이 PCB가 얼마나 가격이 나올지. 네네네. 예, 샘플을 진행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샘 디지텍에서는, 가격 계산기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가 조금은 높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전체 감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게, 한샘 디지텍의 홈페이지입니다. 한샘 디지텍 검색하시면, 주문 견적란이 있고요. 여기에 가격 계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포레이어 쓸 거고, 수량은 샘플 한 50장 정도 할 거고, 예, 사이즈가 200mm에 100mm, 아까 말한 재질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오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보시면, 여기, 이런 재질이나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 깔끔하게 정리된 사이트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런 레이어 정보나 PCB 관련 정보들 좀 보시려면, 오셔서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만들고. 고마운 회사군요. 네, 예, 여기 표면 처리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HAL, OSP, ENIG, 아까 이게 금도금인데, 요런 이제 표면 처리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금도금이라는 게, 네. 부분 금도금인 거군요. 네, PCB가 이렇게 오픈된 쪽면은, 랍이 올라가는 면을 금으로 처리하고, 이제 요쪽 금도금 처리하게 되면 장점이, 전도성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부식이 그렇죠.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OSB 같은 거는 오래 표면에 노출돼 있으면 부식이 일어나는데 부식이 덜하고요. 여기 할이라고 하는 건 납이 올라가 있는 건데 얘는 ROHS, 그러니까 유럽 쪽 수출할 때 환경 규제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출 꼭 유럽 쪽 수출하신다 그러면 이 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OSP나 ENIG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닫고 보면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ENIG 하고 나머지 체크 안 하고 가격 계산을 누르면 이제 샘플가입니다. 샘플을 하는데 내가 샘플을 할 때 혹시라도 고객사, 저희 협력사에서 너무 비싸게 가격을 올려놓은 경우나 물론 이 가격이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네네네. 샘플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최소 한번 나한테 거짓말 하는지 정도는 이렇게 가볍게 훑어볼 수 있는 사이트여서 여기 와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저도 이런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견적 낼 때 여기 좀 참조하기도 하고. 그러군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사님이 저한테 네. 견적 주시면 저는 이제 저기 들어가서 네. 체크를 하는 걸로. 제가 오늘 잘못 온 것 같은데 저 저녁만 잠깐 얻어먹었습니다. PCB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 사실 저희 고객사 여기 들어오시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서 네. 간단히 들어오실 수도 캡처를 해서 있겠지만, 왔는데 이 PCB가 저희한테 올 때 이렇게 설계가 해서 오셨어요. 1차로 설계를 다른 업체에서 하셔서 오셨고 2차 설계를 저희가 진행하는데 동일한 기능을 가진 동일한 부품입니다. 네네. 근데 사이즈를 여기 보세요. 공간들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왜 저렇게 하신 건가요, 저분들은? 초기에 아마 기구 쪽하고 회로 쪽 담당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구 쪽에서 먼저 PCB 사이즈를 선정하고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거든요. 기구에서 PCB 사이즈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기구 쪽에서 PCB 사이즈 주세요. 아니 기구 설계를 하셔야지 PCB를 어떻게 들어야 사이즈를 맞추죠. 그렇죠. 왔다 갔다. 그럼 제가 그려드릴 테니까 여기 맞춰주세요. 해가지고 크게만 그려보는 거구나. 자리가 굉장히 널널하고 야 공간이 널널해. 그냥 설계했어요. 근데 조금 고민을 해보면 이게 지금 81cm예요 높이가. 근데 이거 47로 줄였거든요. 그럼 PCB 가격이 거의 반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고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것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SMT 조립. 여기 안에는 이제 수삽도 제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정들 뭐 간단하게 SMT 공정도가 있는데, 이 자료들 혹시 좀 나중에 보실 수는 없으시죠? 여기 참석자들이.
보실 예. 수 있죠. 예. 이거 업로드 해놓을 겁니다. 예, 제가 이거 좀 네네네. 간단히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것들 참조해서, SMT가 이런 공정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요것들이 이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중간에 칩 마우터 공정에서, SMT 피드라고 하는 부품들을 잡은 다음에 PCB에 이렇게 막 올리는 그렇죠. 공정들이 있습니다. 기관총 쏘듯이 네. 쏘죠. 그때 부품 수가 굉장히 많거나 수량이 많지 않은 부품들은 미러 어레이라고 한쪽은 앞면을 놓고 한쪽은 뒷면을 놔요. 한쪽은 앞면 놓고 뒷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피더를 올리는 공정에서 부품을 앞면 뒷면 부품을 한 번에 다 장착을 한 번에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한 번 양면을 다 할 수 치고 있고. 뒤집어서 똑같이 한 번 치면 세팅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피더 어레이를 안 해가지고 중간에 앞면 치고 이걸 다 피더 다 빼내고 다시 또 다른 부분을 그렇죠. 바꿔놓고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양산을 곧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레이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미러 어레이가 안 돼 있으면 혹시 미러 어레이 하면 생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요? 한 번만 여쭤보시면 아차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요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저희도 실수로 놓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쓴 건데 네네네네. 네, 요것들은 한 번씩 체크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MT 쪽에서는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부품들이 보면 이제 SMD라고 하는 자동으로 이 마운터 기계가 잡아가지고 부품을 실장하는 SMD라고 표현된 SMT, 네네네네. SMD 이렇게 표현된 부품들이 있고요. DB라고 표현된 부품들이 있습니다. 구멍에다가 끼워 넣어야 네, 되는 구멍에다 것들. 끼우고 손으로 납땜을 납땜해야 하거나 되는. 아니면 그 디핑기라고 자동으로 디핑을 해주는 기가 있는데 얘는 납을 이렇게 자동을 하는 부분에 부품이 없어야 돼요. 다른 부품이. 와. 그냥 납조에 담궜다가 건져내면 납이 싹 묻어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다른 부품들이 있으면 납조에 들어가는 순간 그 부품들은 다 납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단면에서만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SMPS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부품들이 다 단면에 달려있고 그쵸, 그쵸. 예,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담궈서 제조비에 놔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IoT 기기들은 사이즈가 작아지고 양면들 배치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뒷부품들을 만약에 썼을 때 요거를 제가 한번 좀 원가 분석표를 좀 뽑아왔는데요. 네네네. 여기 보시면 SMT 아까 전에 보셨던 비용입니다. 76개 종류의 부품이 있고 전체가 한 300개 정도 부품이 있는데 SMT를 PCB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의 SMT를 친 가격이 기업 마진까지 포함해서 2,680원이에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뒷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핀으로 나오니까 개수로 보면 한 20개 부품을 한국에서 수tem을 하는 비용이 지금 5,000원이 나왔어요. 두 배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부품들이 같냐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커넥터가 굉장히 많은 제품들, 제품이 좀 크고 내부에 하네스가 많이 연결되고 하는 제품들은 전류를 많이 이렇게 흘리기 위해서 큰 이제 뒷부품들을 많이 쓰는데 SMD 부품 같은 경우는 전류가 조금 적게 흐를 수 있거든요. 이때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핀수를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SMD로 10핀을 썼다. 근데 뒷부품을 하면 좀 더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부품이 있는데 얘는 8핀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핀수를 하나 두 개 더 늘려서 그러니까 10핀으로 SMD 쪽으로 같은 부품이더라도 SMD가 나오는 더 부품으로 많은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네. 다리바를 더 늘리면 네. 된다. 늘려서 이 왜냐면 다리를 늘렸을 때 올라가는 가격은 몇십 원이에요. 근데 딥으로 넘어갔을 때 몇천 원이군요. 예, 이 100원대, 200원대 이거 한 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10핀짜리다. 그러면 이게 10핀이 되잖아요. 3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차라리 핀수를 좀 늘리고 SMD를 위주로 쓰자. 예,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들을 뒷부품들은 이거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직접 설계 안 하시기 때문에 뒷부품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 SMD로 변경이 안 되나요? 이러면 전류가 안 되고 핀수 좀 늘리면 되잖아요. 이 두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핀수를 좀 늘리시고, 근데 케이블이 굉장히 긴 경우는 케이블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이 뒷부품을 많이 쓰는 것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네네. 이미 이제 우리 전자파 인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또 할 수도 없고 생산이 계속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SMT 뭐 제조 공정하고 연계가 있는데 뭐 연계 없을 수 있는데 포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제품은 애플처럼 만들 거야. 가 여기에 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네. 특히 스타트업들이나 초기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포장이 굉장히 많은 힘을 쓰세요. 포장이라고 하시면 이제 그 패키징 제품. 박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박스 안에서도 제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것도 실제 제가 사례인데, 조립 구조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그 조립비가 1,70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박스인 거예요? 예, 1,700원 조립. 한 대 이제 네네네네. 조립하는 조립비가 1,700원 나왔는데, 박스를 포장재를 조립하는 비용이 아니요, 2,700원. 제품, 이게 제품은. 전체 제품. 네. 제품을 제조하는 조립비가 1,700원이 나오게끔 잘 설계를 해 놓으시고, 네네네네. 포장에 힘을 엄청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장 작업하는 인건비가 3,150원이 나왔어요. 보면 속지 접고, 외지 접고, 안에 접고, 공장에서 계속,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임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접는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 풀칠을 하고. 예, 이게 뭔가 자꾸 역전이 되는 현상들이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이 뒷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 사람이 들어가서 납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전 현상들이 발생돼요. 저희가 기계가 하는 것들은 중국 임률이나 한국 임률이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것들은 중국하고 현재도 아직 2배 이상의 인건비 차이가 나고, 베트남 같으면 뭐 3배, 4배 차이가 나니까, 요런 것들, 특히 포장에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는 것들이, 네네네. 예, MC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제조 공장 가셨을 때, 요런 ST가 이제 우리가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랑 가격을 환산한 이제 표인데,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여기 조립 공정 요 내용을 보면, 실제 이제, 조립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립을, 저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뭐, 메인이랑 서브에 케이블 앉아서 케이블을 이렇게 한번 꽂아보고, 거기에 대한 시간 공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소형 업체는 5원, 그 다음에 좀 규모가 되는 업체들은 6원대 곱하기 하면 조립에 대한 단가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아까 전에 제가 뽑았던 이 1794원이 이런 근거로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네, PCB 네. 공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업체에서 주는 공정들만 ST가 뭐 조립비 만약에 조립비 2,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요런 ST를 한번 산출을 해보시고 곱하기 5원 초에다 5원씩 곱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 제품에 적정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실제 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외주 의뢰를 했거나 했을 때 이렇게 간섭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은 이렇게 뒤에서 살짝 훑어봤을 때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면 혹시라도 나한테 문제가 지는 건 아닌지 네네네.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네네. 간단하게 내용은 네. 임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스타트업 분들이 사실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분들 역시도 항상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제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셔가지고
그냥 저희는 페이퍼 프로그램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를 그냥 믿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뭐 견적서를 드려도 이제 사실 이분들은 시간도 없고 뭐 이러면은 다른 데 비교 견적 받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서 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반면에 또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었냐면은 이제 이분들이 실패를 한두 번을 하셨어.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업체에 가셔가지고 했는데 비용도 너무 비싸게 나왔고, 비용이라는 게 이제 제품 제조비도 너무 비싸게 나왔고, 운송비도 너무 비싸게 나왔고, 심지어는 수출을 했더니 관세까지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비용들이 제가 일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신 분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 제품은 이거는 얼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에 예를 들어서 $50에 펀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이 업체 저 업체 파트너사들 엮여가면서 개발하고 제조를 하다 보니까 $50에 팔았는데 원가가 $45가 나와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게 아니고요. 네, 허다합니다. 10군데 정도 만나면은 한 8군데 정도가 그렇게 해서 오세요. 특히 이제 크라우드 펀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이제 최동환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BOM은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하고 일을 하시든 누구든 작성을 할 겁니다. 그죠? 개발사라고 하면은. 아니면 개발사가 아니라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작성을 해서 개발사한테 떠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BOM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어떤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사이트들에서 대체품을 찾는 거, 가격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 사이트들이 안 팔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개인이라고 해서 다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수장에 얼마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 거네요. 그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게 이 분야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협력사에서 얘기하는 게 의심은 되는데 뒤로 의심은 되는데 이게 맞는지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 가격이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아까 드린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거기보다도 비싸게 주는 가격들이 나온다.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최소 그 정도는 검증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거지. 저 가격이 절대적이진 않고 또 저런 것들을 가지고 파트너사랑 막 이렇게 따지듯이 싸우라고 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자, 질문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컨셉 단계부터 디자인과 기구 설계, 하드웨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살짝 띄워볼까 싶은데요. 이게 이제 전체 이제 개발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간략히 정리를 했는데, 저런 순서대로 이제 보통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컨셉이랑 기구가 어떻게 갈 거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내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품 기획 단계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방향이 틀어지면 뒤쪽에서 아무리 좋은 업체 만나고 해도 방향을 잡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한 이제 포지션들을 정확히 좀 판단을 하시고 저기 말씀드린 저것들이 잘 돼요. 컨셉이 잘 되어 있다면 디자인 기구 하드웨어 설계가 동시에 안 이루어져도 돼요. 그렇죠.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서 포지션을 잡는 것들을 근데 이때 되게 맞습니다. 우왕좌왕 해버리세요. 그렇죠. 뜬구름 잡고. 죄송합니다. 좀 팩트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자, 정현철님, 현재 대학생으로 제조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공에 있습니다.
제조업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여러 부분을 알아가고 있는데 솔직히 전체적인 틀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그려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질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퍼 프로그램에서 이런 쪽의 컨설팅을 해 주시나요? 야, 이거는요.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딴 거 없고요.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다가 질문을 그냥 쏟아주시면은 여러분 그 정현철님의 선배 스타트업 그러니까 창업하신 선배분들 또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프로페셔널 전문가 우리 최동환 이사님 같은 분들이 답변을 하십니다. 스캇 H님, 네, 아주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는 컨설팅을 당연히 해드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스스로 한번 포럼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paper-program.com입니다.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뚠뚠뚠뚠뚠뚠뚠 페이퍼 네, 지금 올려드린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사실 오늘 이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부분들이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개발사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그 개발사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페이퍼 프로그램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뭐 일단은 글을 올려보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드리든 누가 드리든 하기는 합니다. 답을.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스타트업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저희가 이제 뭐 최동환 이사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개발도 같이 하고 협력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제 오셔서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굉장히 얘기하기 난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이미 다른 개발사, 다른 업체 이런 데서 이제 상처를 이미 받으신 분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업체분들이 마냥 잘못했다라고 또 하기도 또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500개 진짜 스타트업 분들이 항상 싸우셔야 하는 이 수량하고 금액하고 이런 것들을 업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거죠. 500개를 양산을 한다. 근데 양산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500개를 손을 대기가 쉽나요? 아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 500개를 하려고 하면 500개를 하는 거하고 5만 개를 하는 거하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들어가는 에포트, 그러니까 이제 노력이나 이 노동의 이 서비스의 폭이나 크기는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500개를 하는 시간에 5만 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그 500개는 안 할 수는 없고 해드리긴 해야 되고 나름의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면은 내가 이걸 해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온 견적일 수도 있고 BOM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살아남으셔야 되니까 좋은 말씀 오늘 해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1시간짜리 방송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더 많이 이제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포럼에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현철님.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더 질문이 있으시면은 동영상 지금 보신 동영상은요. 저희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같이 저희가 편집을 일부 거친 후에 업로드를 저희 채널에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들어오셔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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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개발사 개발 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뭔가요? 이사님. 하드웨어 개발 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어떤 입장에서 지금 여쭤보시는지 제가, 호스트가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하드웨어를, 잘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전문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구하고 이제 프로젝트 전반을 이제 좀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 편이고, 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네. 저희가 이제 일단은 개발적 의견은 질문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네. 제품을 뭐 설계를 했을 때 하드웨어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초기 부품 선정 잘못하는 실수가 가장 그게 실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비싼 거, 사기 어려운 거, 뭐 이런 최적화를 것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할수록 가격들이 높고 최적화되는 부품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또 이제 뭐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최근에 우리 STM 네네네네네네. 지금 소태지 사태가 일어났어요. 시장에 납기가 40주가 나오고 네. 저희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하이에서 물량을 막 끌어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 저희도 뭐 갑자기 일어난 일들 이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실수라고 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난감해요. 이럴 때. 왜냐면 저희는 STM3이라는 되게 가성비 좋은 CPU로 설계를 다 해놨는데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이제 그렇군요. 엔지니어가 아니고 PM 입장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 개발 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은 저는 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오셨을 때 대부분의 경우 제일 제가 처음 한숨이 쫙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네, 개발사 입장에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저도 네, 말씀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개발에 대한 경험이나 절대적인 이제 이 경험치가 적었을 때는 일정을 짜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든지 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시간이 있는데, 기본적인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은 일정 그 스케줄의 작성은 정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대략적인 일정이 있는 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로 설계가 1주에서 3주가 걸리는데, 한 이틀 만에 끝내야 되는 스케줄을 가지고 오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SMT, 펌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개발을 했는데, 드라이버를 잡아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잡아나가는 일정을 가져온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거는 개발자 입장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개발자 입장에서 하드웨어 개발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는 부품 잘못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디버깅 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한 번 더 개발할 때 뒤에 이제 검증을 더 하고 이제 PCB 출도나 이런 것들 할 때 두 번, 세 번, 특히 하드웨어 개발자는 크로스 체크를
목숨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겠습니다. 네. 일정에 쫓기거나 아니면 좀 소홀하거나 했을 때 그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 PCB가 잘못 나오잖아요. 하드웨어는 가장 그렇죠. 실수는 그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오타 이런 거. 못하. 오타는 이제 소프트 오타는 진짜 지우고 다시 빌드해서 올리면 되는데 하드웨어 오타는 PCB가 패턴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핀이 다른 데 가거나 핀 번호를 잘못 썼거나 오타. 이제 그런 실수가 가장 많죠. 그런 오타. 네.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제 이슈들이고, 네네네. 이제 양산 전에는 다 검증이 되고 하는 것들인데 실수라고 하면 그런 실수가 가장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집에 안 가시고 제가 맛없는 감자탕 한 그릇 사드리면서 꼬셔서 오신 우리 최동환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요 동영상에 남겨주셔도 되고 네. 포럼에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네,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